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윤석만평 시간입니다. 네, 오늘 윤석만평은 김용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보수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39살에 보수당 대표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0살에 프랑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39에 보수당 대표가 됐는데, 자, 이 사람은 20대 때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보수당에서 키워온 인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39살에 보수당 대표가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투쟁해서 39살에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 보수당 대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인들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굴 마담으로 데려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구태, 악습, 패습을 더 빨리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치가 이제 개혁적이 되려면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륜을 얻어서 정말 국가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키워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정치를 할 거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로 오면 안 됩니다. 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로 와도 가능한 건 언제냐? 정당이 청년 정치를 키우는 시스템이 돼 있을 때, 뭐 정치학교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시스템이 돼 있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판으로 와도 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와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패습, 구시대 정치인들의 못된 면만 먼저 배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10년 가까이는 일을 해보고 온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 대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가까이 일하면 한 30대 중반쯤 되겠죠? 왜 그러냐? 자기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샐러리맨으로서 조직 생활도 해보고 현실에서의 삶을 자기가 치열하게 고민해 본 뒤에라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려면 우리의 정치 풍토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안 돼 있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개혁 또 그 대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 의견을 내주셨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님,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라. 이 정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또 제가 까먹고 넘어갈 뻔했군요.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님,
이 말씀도 정답이네요. 김문수가 최상병을 모르면 김용태가 얼른 수해 피해 돕다 돌아가신 최상병이라고 말해야지. 그러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그렇게 정확하게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김문수 후보를 돕는 길인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윤석만 평 시간에 청년 정치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친윤 지도부들과도 끊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진심 있게 김문수 후보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정치가 대의 정치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정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대신 뽑아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를 뽑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행하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평균적 수준보다 이 지적 능력도 그렇고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진짜, 현장에 가서 맞아요. 보면 느끼는 맞아요. 건데 예.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게 그 정치의 과거에 우리가 직접 정치, 그리스, 아테네 뭐 이런 데서의 직접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간접 정치로 이제 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는 바람에 이 직접 정치와 간접 정치가 서로 결합되는 형식으로 이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몇 명의 그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지들 멋대로 자기들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킹, 그 다음에 우리 SNS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참여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 맞아요. 비슷해요. 왜냐면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중파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매체에서 그러니까 뭔가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저 뉴스 엔진도 있지만 지금은 지금 한 분 한 분이 모두 방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하고 소통도 그 하고. 서로 쌍방향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정치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기서 네.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네. 사실 우리의 정당 정치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당원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제주뉴스에서는 우리 캠프에서 돕겠다는 걸 김문수가 거절했다.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저희가 반대면 모를까?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질문을 주셔서 그 제가 사실이 확인을 아닙니다. 확인을 뭐 제가 알고 해드렸습니다. 있는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아니고요. 네. 자, 근데 저희는 뭐 분명한 건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그 이번 선거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문제점은 공격을 할 겁니다. 공격을 할 거고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줘야지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선대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내는 공약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수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보수에는 마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안 되잖아요. 네. 보수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후보도 있고요. 그럼요. 예, 네. 저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나 다 그 좌절하지 마시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일즈맨이 좀 약파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지만 그런 좋은 정치 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당원 가입입니다. 한 달에 1,000원씩 제가 1000만 배로 더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꼭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당원이 돼주셔서 제가 좋은 정치 하면 저를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제가 좋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가혹하고 잔인하게 밟아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따가운 그런 비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눈빛을 항상 느끼면서 정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이 보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상식적인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더 큰 영웅으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단련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옆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있죠? 무파사, 라이온킹이 떠올랐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기사자 무파사가 역경을 딛고 밀림의 왕이 되는 스토리죠. 그러면서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벼랑으로 내몰리고, 하지만 무파사를 지지하는 밀림의 동료들이 있어요. 무파사 혼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파사를 지키는 숲의 친구들이 라이온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